선을 수상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체험문이 갑자기 확 닫히고요.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. 두 번째 학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가연아나입니다. 저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저의 아나운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두 번째 아카데미를 방문하게 됩니다. 이 두 번째 학원에 들어갈 때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쩌면 내가 아나운서로서의 재능과 자질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돈과 시간과 내 젊음과 노력을 모두 낭비하는 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한 상태에서 두 번째 학원을 가게 됐죠.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. 내가 이렇게 시험을 여러 개 봤는데 항상 카메라 테스트에서 떨어진다. 서류는 여기 이렇게 붙은 적이 있고 카메라 테스트에서 항상 떨어져서 무엇이 문제인지 고치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그 점을 칭찬하시더라고요. 이제 어떠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걸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겠다는 그 자세만으로 일단 발전할 수 있는 거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한번 뉴스를 해봐라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했더니 이런 점은 좀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런 거는 이렇게 고쳐야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. 라고 구체적으로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또 궁금한 거 있냐?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어떻게 해도 이미 바꿀 수 없는 나의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. 그러면 진짜 이 분야에서는 그런 게 맞냐? 그렇다면 나는 이걸 준비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초면에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. 그랬더니 이제 그 원장님이 전혀 그렇지 않고 너와 같은 조건이었던 이런 친구도 일을 하고 있다. 합격을 했다.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면 내가 좌절해서 도전을 멈추면 안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신 분이라면 내가 믿고 가르침을 받아도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명쾌하고 납득이 되는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믿고 다시 한번 더 도전을 계속 이어가도 괜찮겠다. 라고 생각하고 2020년 겨울부터 두 번째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. 하드하게 트레이닝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. 그래서 과제도 굉장히 많았고 과제 질도 아주 어려웠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수행해 가면서 학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학원에 등록한 첫날부터 그곳에 있는 연습실에 내내 있었어요. 점심도 근처에서 해결하고 저녁도 근처에서 해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든 거기서 잠을 자고 졸든 뭐 서류를 적든 아니면 밥을 먹든 친구랑 얘기를 하든 통화를 하든 무조건 거기에 있었어요. 왜냐하면 집에 오면 안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. 그리고 이 카메라를 보고 연습하는 것과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혼자 연습하는 건 엄청 큰 차이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 내내 그렇게 5개월을 살았습니다.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을 넣은 결과 CBS 공채 서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례적으로 공채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어요. 1월 1일에 합격을 했고 필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집 앞 독서실에 한 달치를 끊고 매일같이 필기 준비를 했죠. 그동안에 필기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.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. 일단 이 실기 아나운싱 자체가 저는 더 급했기 때문에 필기는 좀 두 번째, 세 번째로 밀려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. 필기 시험을 위해 한 달 내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. 언론고시 준비생 카페에서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스터디에 들어가서 필기 시험을 위한 준비를 같이 하게 됩니다. 시사상식과 논술과 작문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죠. 아침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한 편씩 논술과 작문을 쓰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글 쓰는 능력을 키웠고요.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. 근데 시험을 보러 갔을 때도 좀 재밌었어요. 왜냐하면 다른 이미 예전 시험장에서 마주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기독교 방송 케이블 채널에 카메라 테스트를 갔다고 했잖아요. 카메라 테스트에서 같이 옆에 있던 분도
그 CBS 필기시험에 같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. 시험장에 계속 가다 보면 서류를 합격하고 몇 차를 합격하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 만나는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신기하다. 언젠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깨닫고 있는다는 게 너무 재밌고 또 뿌듯하기도 했죠.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그 논작 주제를 잘못 헷갈려서 적어가지고 결국에는 떨어졌습니다. 근데 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서류를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가장 준비 기간이 적었어요. 저 빼고 다 현직이시더라고요. 저 혼자 경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. 나한텐 그러면 확실히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구나.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었.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준비를 이어가게 됩니다.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이때쯤 찍었던 포트폴리오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제 아주 필살기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서류 합격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서울 경기에 위치한 큰 케이블 채널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또 아나운서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. 보니까 우대 조건이 경력 2년 이상인 거예요. 그래서 쓸까 말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. 그거에 겁먹어서 안 적으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넣어보았죠. 이게 웬일이냐. 붙은 거예요, 서류에서.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붙은 거예요.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. 그런데 역시나 이제 카메라 테스트 및 면접에서 떨어지게 됩니다.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. 왜냐하면 제가 그 시험장에 갔는데 다들 어딘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무경력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와, 너무 신기하다 싶어서 그래, 나 가능성이 있네 하면서 좀 이렇게 자신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. 그리고 이 영상이 내가 무경력임에도 나의 어떠한 장점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구나 해서 계속해서 그 영상으로 시험에 넣게 됩니다. 그러고 얼마 후에